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단지 아파트. 지난 설 연휴쯤 이 아파트 30평대 매물 3건이 41억 원대에 잇따라 거래됐습니다. 작년 11월 거래보다 5억 원 넘게 떨어진 가격입니다. 모두 다주택자 급매물입니다. 가격은 내려가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급하게 빠져서 이렇게 거래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강남과 서초, 송파구의 아파트 값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급등했던 지역이 가장 빨리 하락세로 돌아선 겁니다. 강남이 0.06% 하락해 하락폭이 가장 컸고 서초와 송파도 지난주와 비교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용산까지 총 4개 구에서 아파트값 하락이 확인됐습니다. 강남과 서초는 지난 99주 연속, 용산은 100주 연속으로 계속 오르기만 한 불패시장이었는데 마침내 상승세가 꺼진 겁니다. 다주택자들 그러면 3월 말까지 계약이 돼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3월 한 중순까지 20일까지는 물건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지금 그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쏟아지는 정도는 아닌데 계속 날마다 나오고 있어요. 중개사들은 특히 시장의 심리가 꺾였다고 말합니다. 호가가 몇 억씩 뚝 떨어졌지만 더 떨어지길 기대하는 심리가 강해졌다는 겁니다. 금매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하락장 분위기로 바뀐 것 같아요.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정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의 매물 증가가 실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하지 않겠다라는 조치에 따라서 사실 그런 조치가 임시적으로가 아니라 계속 될 것이라고 하는 뭔가 신호에 따라서 강남 등 서울 핵심 지역 집값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가격 조정 흐름이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 전체 오름폭도 4주 연속 둔화됐습니다. 다만 5월 9일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난 뒤 부동산 대책이 추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엔 매물이 더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코스피가 6천 돌파 단 하루 만에 2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6,100과 200을 넘어 가볍게 6,300마저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뜨거웠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이 모두 7% 넘게 급등하면서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21만 원대로 올라섰고 SK하이닉스는 110만 원을 눈앞에 뒀습니다. 두 종목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2천조 원이 넘었고 특히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해 미국 월마트를 제치고 전 세계 12위에 올랐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통해 폭발적인 인공지능 수요가 확인되면서 반도체 투자 심리가 다시 불타오른 겁니다. 엔비디아의 작년 4분기 매출은 우리 돈으로 98조 원에 달했습니다. AI에 대한 물론 여러 가지 또 파괴론 자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요 자체는 여전히 엔비디아 실적에서 보듯이 강하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시켜준 부분들이고요. 다만 기관과 개인이 1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내다 팔았습니다. 단순 차익 실현 매물도 있지만 외국 기관들의 기계적인 투자 비중 조절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 비중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해외 기관도 한국 증시 투자 한도를 맞추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겠죠? 조금은 줄여가면서 기계적으로 운영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권가에선 AI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올해 들어 46% 단기 급등한 만큼 여전히 시장 과열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AI 투자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높여잡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낮아졌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대선 공약으로 코스피 5천 시대를 내건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의 주가가 왜 이렇게 낮아요? 힘세다고 처벌도 안 받고 또 주가 조작하고 이러면 주식시장이 제대로 되겠어요? 허황된 꿈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취임하자마자 자본시장부터 찾아갔습니다. 이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에게 친화적인 법 개정이 잇따랐습니다.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을 1호 경제개혁 과제로 밀어붙인 걸 시작으로 대주주가 감사기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한 2차 상법 개정안도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된 것도 시장 안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정치 리스크죠. 요거를 해서 해결하면 개선되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정상화 정책은 최근 역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도 일맥상통합니다. 6,000포인트 자체 내에서는 별 말씀이 없으셨고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에서 돈이 흘러서 주식시장으로 가는 그 현상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표현 정도를 했고요. 청와대 관계자는 일관된 정책과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 상승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다만 불어난 자산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회귀하거나 시장의 돌발 상황에 대해선 정책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스피 6천 돌파는 단순히 지수 상승이 아니라 정책 신뢰와 시장의 기대가 연결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시장의 신뢰 회복이 자금 흐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